네, 안녕하세요. 시험이 끝나고 돌아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육모 끝나고 나서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가 사실상 진짜 본 게임이죠.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부터가 실력을 정말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 태도 잘 참고해서 네, 학습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예시는 저희 경험인데요. 네, 제가 3수 때 수학 기준으로 구모가 100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수능장에서는 4등급이 나왔죠. 물론 가형이라서 가능한 등급 변화일 수는 있지만 네, 구, 잘, 수, 망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6구모는 정작 응시도 안 해보고 네, 수능 직전 그냥 5일 정도만 열심히 공부해보고 갔더니 네, 수능 수학이 그냥 1등급이 잘 나왔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들에서 기인하는 네,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죠. 방심입니다. 네, 시험을 이렇게 잘 보게 돼버리면 내가 이제 이 과목은 완성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것들 100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컷이 애초에 높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 과목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르거나 물어보는 문제의 깊이가 차이가 난다면 근데 이제 결과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 본 과목을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유독 못 본 과목이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많은데 잘 본 과목이 성적이 떨어진 경우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더 적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현역 때 생투를 했었는데 네, 6평, 9평이 다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수능장 갔을 때는 얘가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학이 또 6평, 9평 둘 다 1등급이었는데 네, 수능장 갔더니 네, 4등급이 나왔던 네,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네, 방심이라는 쉬운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은 시험장에서의 압박감이라는 게 있겠죠. 네, 욕심에서 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오히려 미리 잘 받아본 경험들을 평가원에서 하면은 본인은 이미 본인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1등급은 받는 거고 96이냐 100점이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욕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팅값이 높으면 근데 이제 압박감이 현장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 운영을 하다 보면 긴장감이 쉽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쉽게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올 수 있는 경험의 워딩은 뭐냐? 현실적인 목표값, 세팅값을 기대를 너무 높이지 말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응시할 때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습관과 관성이라는 이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 압박감이 제가 없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실력이 있으면 그게 점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공부했던 그 짬밥들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죠. 수능 현장에서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진모의처럼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습관과 관성도 여기에 드러나는 근거 중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기본기는 준비가 돼 있다 쳤을 때 최근에 막 문제풀이를 막 엄청 많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악습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적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능장에서 그냥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본인이 원래 알던 방식대로 문제를 거리를 두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건데 반대로 이렇게 시험에 되게 몰입하고 있는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결국 습관이 생기고 그 문제를 푸는 태도적인 관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 풀면 약간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아닌 대충 이럴 때 이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은 태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번 써보고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혹은 그게 맞더라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번 딱 튕기면 또 이제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예상과 그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제 6구평의 트렌드라는 게 있죠. 그럼 사람들이 난이도를 예상하기도 하고 이런 유형이 6구평에 새로 나왔거나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6구평에 반영이 된 실무를 풀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대충 보고 있는데 정작 수능은 또 별개의 시험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네 하면서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수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나오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수험생활을 한다면 이게 욕심이 생겨야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현장 트렌드에 완전 거리가 있던 상태로 오히려 가다 보니까 시험지가 그냥 뭔가 수능답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 그냥 점수가 나오네,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항상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 태도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육모 경향이 반영된 컨텐츠들이 이제 새로 쫙쫙쫙 뿌려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결국 육모 경향을 반영했다 할지언정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문제를 이거 이번에 매칭해보니까 육모랑 느낌 비슷하네 하면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빨리 만들었으니까 문제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다. 물론 이제 육모 반영했다니까 문제를 풀 때 뭔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다 보니 이제 신규 그 컨텐츠 때문에 기존 학습을 갑자기 잘하고 있던 거 끊는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잘하고 있던 공부를 꾸준히 약간 하던 거 기본기 탄탄히 만들고 이제 기출 보던 거 보고 강의 커리 타던 거 쭉 타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거 딱 나왔다고 뭔가 그거 좀 풀고 싶다 하면서 하던 거 딱 끈 거 던지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래서 그 기본기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뭐 기출이든 개념이든 뭐 해야 되는 걸 안 했는데 이제 엔젠 막 쏟아져 나오고 실무 쏟아져 나오면 이제 갑자기 이제는 실무를 풀 때, 이제는 문제 풀이 할 때입니다 하면서 그런 거 홍보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던 거 멈추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름이잖아요. 이게 밖에를 다니면 더위를 먹을 수가 있고 실내에 계속 갇혀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밖은 습하다 보니까 이제 안쪽은 오히려 건조해진단 말이죠. 에어컨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기관지가 막 나가면은 기침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간간히 계속 특히 재수 학원들 안에 애들 계속 기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집중에 단절이 생기고 본인도 기침하면은 막 좀 본인도 방해가 되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상시 조금 찰 수 있을 때 찬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체력적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양치기 시즌이라고 하지만 무지성 양치기는 그렇게 또 좋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적용하는 맥락인 거지 그냥 문제풀이만 많이 한다고 하면은 올라봤자 실력이 뭐 이 정도밖에 안 오르겠죠. 아니면 이제 안 좋은 관성을 그걸 반복하면은 그게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양치기를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독서적인 부분은 양을 유지해주는 맥락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또 상위권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태도적인 부분이나 배웠던 개념의 활용 같은 거를 남기는 공부를 좀 해서 노트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육모 시즌이었다 보니 이제는 벌써 육모를 친 지도 20일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점수에 매몰돼서 본인의 상태를 그거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육모가 3등급이 나왔더라도 실력은 2등급에서 1등급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실력으로 점수화시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뭐 1등급이 나왔거나 막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력적으로는 3등급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거나 찍맛이 있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서 약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이제 지나간 점수라 보고요. 물론 육모 점수를 기반으로 수시 원서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본인이 알고 본인 스스로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이거 비록 성적이 4등급이 나왔지만 지금 실력에서 2등급 나올 퍼텐이 있다. 수능장 갔을 때 2등급 나올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믿고 따라가되 안정빵 한두 개는 쓰고요. 반대로 너무 뭐 낮게 쓰면 납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알아서 잘 경계하시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인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일관된 학습 기분이 상시 일정하면 정말 좋아요. 19살이든 뭐 20대 초반이든 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제 그냥 감정적인 업다운이 되게 많은 시기일 거긴 한데 그거를 조절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기를 통해서든 옆에 친구랑 한 명 정도의 친구랑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는 등 혹은 노래방 같은 짧은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잘 컨트롤 해보세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약점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를 제가 하고 있죠. 이 7, 8월 시기가
정말 다양합니다. 오히려 더워서 슬럼프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부차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 구평 전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슬럼프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실력 향상의 마지막 기회로 쓸 것이냐, 요때 다 갈립니다. 요때 반수생들도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붕 뜨는 그런 것도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방학이라는 변수가 찾아오지만 그 변수를 이제 기회로 삼는 거죠. 이제 오히려 수업이 없으니까 개이득. 그 수업 들을 시간에 인강 들을 수 있다. 나머지 시간은 인강 들을 시간이었던 거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키고요. 그게 아니라면 재수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면은 학원 뭐 쉬는 기간 뭐 일주일 뭐 그런 거 주어지잖아요. 그때 뭐 특강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논술에 투자를 하는 단기 향상 프로젝트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사실 근데 그때는 추석 시즌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다면 사실 기분 전환도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던 재수 N수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한 2-3일 정도 아예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평소에 쉬던 애들은 절대 쉬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제 휴가 시즌에 난 이만큼 공부할 거야 라고 이제 막 대량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그거 실은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딱 하다가 덥다 힘들다 하다가 이제 같이 노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하루 정도 막 놀 수도 있게 되고 결국 그러면 계획에 변수가 생기거든요. 본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본인을 너무 믿으면 성취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계획을 짜고 이 연휴 시즌이 다가온다면 그때는 딱 약점 보완하고 체력 보완하는 시즌으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공부량이 정말 부족한 친구들은 그때를 공부량을 채우는 시즌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잘하는 공부를 해서 기본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과학만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여전히 못하는 채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못하는 공부를 살리는 걸,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머리가 지끈거리겠지만 그때 비로소 보람이 생기고 수능날 조금 더 본인이 하던 수능 대박이 망상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는 기회가 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정말 유익하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중한 영상으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름 특강 같은 거 제가 이번에 또 트렌드에 맞게끔 약간 반수생 맞춤형 특강 이런 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테니까 반응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 정말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